사람들은 시간이 앞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건 틀렸다. 가끔 시간은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길을 잃은 시간을 다시 되돌려 놓는 사람이 나다. 내가 일하는 회사는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곳이다. 우리에겐 이름도 없고 그저 하나의 상징만 있을 뿐이다. 시계처럼 보이는 위가 살짝 열려있는 구체. 우린 광고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릴 부르는 건 사람들이 아니다. 시간이 우리를 부른다. 대부분의 배달은 간단하다. 검은색 박스, 신발 상자만한 크기. 보통은 따뜻한 느낌이 든다. 지침은 항상 똑같다. 첫 번째, 절대 상자를 열지 마라. 두 번째, 받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해라. 세 번째, 그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마라. 네 번째, 1시간이 지나기 전에 돌아와라. 이에 대해서 예전엔 질문도 많이 했었다. 허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몬테나에서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진 그랬다. 그날 배달은 고위험 표시가 붙어 있었다. 시골집. 좌표만 있었고 이름은 없었다. 상자는 하나였고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모서리 사이론 희미한 금빛의 안개가 흘러나왔다. 상자에서 뭔가 새어나오는 걸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상자를 집어든 순간 내 손목 시계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집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창문엔 나무 판자가 붙어 있었고 우편물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다락방엔 불이 켜져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저절로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불렀다. 그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위에 다락방에서. 상자를 두 손에 꼭 안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갈 때마다 상자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내 손목시계의 초침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문 앞에 도착했을 땐 내 머릿속에서 메트로놈처럼 울리고 있었다. 곧이어서 울음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넌 너무 늦었어. 내 목소리였다. 그때 나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상자는 마치 심장처럼 팔 안에서 맥박을 쳤고 잠겨있던 문이 저절로 찰칵하고 열렸다. 안에는 한 중년 남자가 바닥에 앉아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다. 나이는 한 50 정도 되어 보였는데 눈빛은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마치 시간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그런 눈빛이었다. 그의 주위엔 시계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백 개는 되어 보였지만 그 어떤 시계도 움직이지 않았다. 난 상자를 내밀었다. 배달 왔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애도 당신한테 애원한 겁니까? 난 굳어버렸다. 누구 말입니까? 그는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의 주인공은 한 남자아이였다. 6살쯤 되어 보였고 금발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제 아들이요. 난 걔한테 5분을 더 줬어요. 그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시죠?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뼈 마디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2002년 저 아이가 물에 빠졌죠. 남 미친 듯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상자가 도착했죠. 당신 같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한테 5분을 되돌려 준다고 했어요. 딱 5분. 그래서 상자를 열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은요? 내가 묻자 그는 슬프게 웃었다. 그 아이는 다시 빠졌어요. 계속해서 빠졌죠. 매일 밤 똑같은 5분. 어떨 땐 날 부르고 어떨 땐 웃고 어떤 날엔 그냥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들이 잘못 데려온 거예요. 내가 바랬던 5분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난 돌아서려고 했다. 근데 상자가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흠뻑 젖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있었고 아직도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상자 안쪽엔 창백한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내 손을 보니 내 손도 마찬가지로 젖어 있었다. 난 차로 돌아가서 해가 뜰 때까지 달렸고 본부로 돌아가자 그들은 내 기억을 지우려고 했다. 적어도 그들은 그랬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이미 배달된 시간은 지울 수 없다. 그 이후로도 나는 아무도 봐선 안 될 것들을 봤다. 죽은 남편의 숨결을 12초 더 듣고 싶어 했던 여자. 죽은 강아지의 짖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던 소년. 자신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순간을 수년간 그리고 매일 밤 반복하고 싶어 했었던 남자. 그들은 결국에 모두 상자를 열었다. 항상 그랬다. 그런데 어젯밤 내가 배달 갔던 집은 내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이었다. 받는 이의 이름은 없었다. 상자 위엔 메모지 하나만 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절대 열지 말 것. 내 어머닌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본부에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반송 코드를 보내봤다. 근데 역시나 반송 코드는 되돌아왔다. 상자가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버리려고 해봤다. 파묻고 불도 태워봤다. 하지만 언제나 상자는 다시 돌아왔다. 침대 발치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가끔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대부분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내 목소리도 들렸다. 웃고 소리치고 애원했다. 난 아직 상자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열게 될 것이다. 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젯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몇십 년 동안 듣지 못한 목소리. 내 동생이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느 겨울날이었다. 호수에 얼음이 깨져 동생은 죽고 말았다. 난 그냥 그걸 지켜만 봤다. 그리고 내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동생의 목소린 말했다. 형 잘못이 아니야. 형이 날 포기한 게 아니야. 내가 포기한 거야. 동생은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죽었다.
그건 내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진실이었다. 난 지금 어둠 속에 앉아있다. 무릎 위엔 그 상자, 똑딱거리는 초침 소리. 그들이 나한테 했던 말도 기억한다. 규칙 또한 기억하고. 하지만 이게 벌이 아니라면, 두 번째 기회라면, 5분이면 정말 동생을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